문이 닫히자마자 공기가 바뀌었다. 한혜라의 시선이 번개처럼 정원을 꿰뚫었다. 너 대체 뭐야? 정원은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며느님이에요. 더는 그런 대답 말고. 헤라가 성큼 다가와 어깨를 밀쳤다. 구두굽이 대리석을 긁었다. 삿대질이 정원의 턱 끝에서 멈췄다. 왜 우리 집 문턱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었지? 언제부터 내 시선을 훔쳐보는 법을 배웠니? 정원은 비틀리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무릎이 떨렸지만 손등을 꽉 쥐어 떨림을 감췄다. 저를 의심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의심? 난 확인하러 왔어. 헤라는 테이블 위 루비 목걸이를 흘끗 봤다. 새벽녘에 몰래 쓰레기통에서 건져 올린 그 보석이었다. 내가 준 걸 버려? 이유가 있겠지. 정원은 그 목걸이를 올려다보며 무표정으로 말했다. 이 집에선 값이 높을수록 목에 무거운가 봐요. 짧은 침묵이 지나갔다. 헤라의 눈꺼풀이 느리게 떨렸다. 머릿속에서 오르골 소리가 맴돌았다. 오래전에 잃어버린 선율, 기억이 접힌 자국이 벌어지는 듯 했다. 왜 자꾸 저 표정이 스스로에게 물으면서도 말끝은 날카로웠다. 내가 누군지 내가 정리할 거야. 그러니 얌전히 있어. 정원이 고개를 들었다. 얌전하면 믿어주시나요? 아니. 대신 조용히 무너지게 두지. 문이 벌컥 열렸다. 진태석이 들어섰다. 뒤이어 진세훈. 공기의 온기가 더 내려앉았다. 무슨 소란이야? 태석의 낮은 목소리. 헤라는 곧장 미소를 그려올렸다. 방금까지의 폭풍을 감춘 표정이었다. 아니에요. 며느님이 피곤해서 예민했나 봐요. 세훈이 정원을 보았다. 괜찮아? 정원은 눈가에 붉은 기를 지우듯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 현기증이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정원이 나가자 세훈도 따라 나가려 했다. 태석이 가볍게 팔을 잡았다. 앉아. 하객 명단 정리부터 끝내. 익숙한 통제의 음색. 세훈은 한 걸음 늦게 멈췄다. 헤라가 빈자리를 응시했다. 왜 하필 너니? 담은 입술 안쪽을 깨물었다. 의심은 확신으로 달아오르려 했고 확신은 두려움으로 식어갔다. 복도 끝 창문 옆에서 정원이 숨을 고르고 있었다.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유리. 바깥에 나무 그림자가 흔들렸다. 발소리. 세훈이었다. 무슨 일 있었지? 정원은 미소를 지었다. 부드럽고 얇은 맛 같은 미소. 없었어요. 제가 조심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게 무슨 뜻이야? 여기선 누가 먼저 흔들리는지 보는 것 같아요. 제가 흔들리면 지는 판. 세훈은 말없이 그녀의 손등을 감싸쥐었다. 흔들리게 두지 않을게. 정원은 눈을 내리깔았다. 당신이 모르는 건 이미 흔들어야 하는 대상이 엄마라는 것. 속으로만 삼켰다. 그 시각 공난숙의 거실. 난숙은 구실장에게 짧게 지시를 내렸다. 자료 전부 다시 묶어. 주식 양도분 새로운 명의 서류, 그리고 그 아이의 입원 기록. 그 아이라면?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 난숙이 입꼬리를 올렸다. 웃음이라기보다 결을 감춘 경계였다. 확신이 필요해. 집어넣을지 꺼낼지. 벨이 울렸다. 난숙의 손이 잠깐 멈췄다. 구실장이 확인하고 돌아왔다. 오셨습니다. 문이 열리자 낯선 정적이 먼저 들어왔다. 주영채 아니 진짜 주영채가 어두운 복도를 지나 정면으로 걸어왔다. 눈밑이 마르고 표정은 기어이 매달린 사람처럼 단단했다. 엄마. 그 한마디가 방 안의 온도를 바꿨다. 난숙은 눈을 가늘게 떴다.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야. 여긴 내 집이고 저 사람은 내 이름이야. 영채가 곧장 다음 문장을 얹었다. 내 삶 돌려줘. 난숙의 미간이 아주 조금 들썩였다. 사는 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지. 자격으로 하는 거야. 자격? 영채의 웃음이 비었고 곧 쓴맛으로 내려앉았다. 나한테 자격을 묻기 전에 엄마 노릇부터 제대로 했는지 생각해. 순간 구실장이 움직이려 하자 난숙이 손끝을 들어막았다. 그만. 말은 들어줄게. 다만 대답은 내가 정해. 서로의 침묵이 부딪히던 그때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또 들려왔다. 정원이었다. 난숙과 눈이 마주치자 정원은 공손한 각도로 허리를 숙였다. 영채와의 시선이 이어졌다. 숨이 엇갈렸다. 영채가 먼저 입술을 열었다. 축하해. 내 이름으로 결혼한 신부님. 정원은 담담히 받아쳤다. 고마워요. 내 이름을 여기까지 버텨서 데려온 건 결국 나니까. 난숙은 두 사람 사이로 한 걸음 들어섰다. 좋아. 둘 다 솔직해졌네. 손바닥을 가볍게 마주쳤다. 그럼 선택해. 한 명은 조용히 사라져. 한 명은 내 딸로 산다. 영채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내 딸인데 그걸 왜 엄마가 정해? 정하는 건 돈과 지분이야. 난숙의 눈빛이 빛을 눌렀다. 건양의 물살은 강해. 허우적대면 가라앉지. 누가 헤엄칠 수 있는지 내가 더 잘 알아. 정원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왔다. 지금이야. 그녀는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회장님, 어차피 두 사람 중 하나는 이 집에서 버틸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건양의 해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 조건을 하나만 주세요. 난숙의 시선이 미세하게 동요했다. 말해봐. 더 이상 병원 같은 건 쓰지 않기. 사람 가두고 입 막는 방법, 이 집의 방식처럼 보이거든요. 영채가 정원을 바라봤다. 예상 못한 대사였다. 도발이 아니라 방어. 난숙은 짧게 웃었다. 도덕을 배웠니? 며느리 계약서에는 없던 조항인데. 정원이 멈추지 않았다. 도덕이 아니라 체면이에요. 회장님은 체면을 중시하시죠. 고요가 번졌다. 난숙은 곧바로 동의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대신 구 실장을 향해 턱짓을 했다. 구 실장은 한 발 물러섰다. 영채가 틈을 잡았다. 체면 얘기 나왔으니 덧붙일게. 곧 주식 양도 공증 올라오지. 그거 내 몫으로 돌려. 내가 받아서 어디에 쓰려고. 엄마 없이도 사는 법. 영채는 아프게 웃었다. 처음부터 나 혼자였으니까. 정원이 속으로 짧게 한숨을 눌렀다. 방향을 돌려 주영채. 화살은 나 아니라. 그 주식은 건양의 안전장치야. 난숙이 잘났다. 딸이 쥐는 게 아니라 엄마가 묶어두는 것. 그러다 엄마가 빠지면 딸도 같이 가라앉아. 그게 지금까지의 방식이었어. 영채의 말끝이 낮게 내려앉았다. 이젠 안 해. 문득 계단 위쪽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났다. 진태석이었다. 그는 난숙에게만 들릴 만큼 낮게 말했다. 경찰서에서 연락 왔소. 병원 쪽. 난숙의 눈빛이 순간 얼었다. 지금은 됐고. 시선을 떼지 않은 채 태석에게 등을 보이며 대답을 끊었다. 그 짧은 교란 사이 정원은 영채를 향해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다. 감정으로 밀어붙이지 마. 이 집은 증거와 타이밍으로 움직여. 영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내가 그걸 아냐고. 정원은 한 발 물러섰다. 알아.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 세훈이 들어왔다. 난색이 얼굴에 떠 있었다. 무슨 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각자 다른 전선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훈은 정원에게만 닿을 만큼 가까이 와서 물었다. 힘들면 나한테 기대. 정원은 고개를 저었다. 곧 끝나요. 그 말엔 다짐과 예고가 같은 무게로 섞여 있었다. 잠시 뒤 자리를 마무리하듯 난숙이 일어섰다. 오늘은 이만. 정원이는 위로 올라가 쉬어. 영채 넌 가두지 마. 정원이 끊었다. 부드럽지만 분명했다. 난숙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 집 규칙을 배우는 속도가 빠르네. 정원은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웃었다. 배운 게 아니라 원래 알고 있었던 걸 꺼낸 거예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정원은 창을 열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깜빡였다. 휴대폰 화면에 삭제된 초안 폴더가 반짝였다. 수십 번 썼다 지운 메시지. 엄마 아니 한혜라 부회장님. 손끝이 망설였다가 폴더를 닫았다. 아직 아니야. 내일 먼저 무너지는 쪽을 보고. 반대편 방 영채는 침대 끝에 앉아 오르골을 꺼냈다. 어디선가 가져온 낡은 상자. 뚜껑을 열자 삐걱거리는 선율이 흘렀다.
잃어버린 건 이름이 아니라 시작이었구나. 그녀는 오르골을 꼭 감쌌다. 엄마의 방식으로는 안 살아. 그 여자 차정원의 방식으로도 안 살아. 내 방식으로. 새벽녘 집은 조용했지만 벽 너머는 전쟁 준비로 쿡쿡 달아올랐다. 헤라는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냈다. 유전자 검사? 아니, 그건 끝장 카드. 먼저 기억을 확인하자. 어린아이의 그림 한 장과 낡은 곰 인형 사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닫았다. 누구든 내 딸이면 내가 먼저 확인한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이 스쳤다. 태석이었다. 헤라는 봉투를 등 뒤로 감추며 시선을 맞췄다. 새벽부터 분주하군. 당신도요. 짧은 말들 속에 오래 쌓인 균열이 비쳤다. 태석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회사는 내가 지켜. 집안은 당신이. 헤라는 서늘하게 답했다. 집안부터 무너지면 회사도 같이 가라앉아. 둘의 시선이 엇갈렸다. 같은 새벽 정원은 침대맡에 작은 쪽지를 놓았다. 흔들리지 말 것 약점은 쓰되 괴물은 되지 말 것 내일 엄마라는 단어를 꺼낼 준비를 할 것.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짧게 메시지를 보냈다. 하늘 오빠 내일 나 혼자 가요. 누구도 끌어들이지 마요. 전송됨. 그녀는 핸드폰을 엎어두고 눈을 감았다. 가슴 박동이 느리게 가라앉았다. 내일 판을 엎는다. 내가 선택한 순서대로. 동이 트기 직전 마지막으로 오르골 소리가 멎었다. 영채가 상자를 닫았다. 돌려받을 거야. 이름도 시작도. 그리고 아주 낮게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덧붙였다. 그 전에 내가 뭘 숨겼는지부터 벗겨낼게 엄마. 창밖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같은 집, 다른 방, 다른 결심. 하나의 진실을 앞에 두고 두 개의 이름이 서로를 겨누었다. 오늘 낮 누군가는 딸이라는 단어를 꺼내고 누군가는 며느리라는 껍질을 벗기려 들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아예 새로운 이름을 만들 것이다. 한혜라는 서재 문을 닫고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오래된 곰 인형의 사진 한 장과 병원에서 몰래 확보한 DNA 시료 봉투가 들어있었다.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오르골의 멜로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린 딸이 그렸던 별 모양 그림, 그 붉은 선의 굴곡이 지금의 차정원이 만든 디자인과 완전히 같았다. 설마 정말. 그녀는 봉투를 조심스레 닫으며 검사 의뢰서에 사인을 남겼다. 확인하고 나면 이 집에서 더는 숨길 게 없겠지. 그 시각 차정원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핸드폰을 열었다. 하늘 오빠 준비됐어요? 화면엔 위험할 수도 있어요. 확실히 할 거예요? 라는 답장이 떴다. 정원은 짧게 타이핑했다. 공난숙이 숨긴 계좌 그리고 25년 전 건양의 비자금 내역. 그게 시작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냉정했다. 이제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연기하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이 집의 심장으로 들어가 그것을 조각내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공난숙은 그 시각 구실장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 아이들 서로 손잡게 두면 안 돼. 진짜 주영채와 가짜 주영채 둘 다 내 통제에서 벗어나면 건양이 무너진다. 예, 회장님. 차기범 쪽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난숙은 냉소를 지었다. 그 사람은 이미 늙었어. 남은 욕심은 딸뿐이지. 그 딸을 내가 쥐고 있으면 그 사람도 아무것도 못해.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만큼은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잠시 후 구실장이 문을 나서자 난숙은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딸이 2명이라니 우스운 일이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점점 커져가는 불안이 있었다. 진짜 주영채가 세상 밖으로 나왔고 그녀의 존재를 세운이 보게 된다면 모든 게 끝이었다. 난숙은 자신이 그토록 완벽히 세워온 건양의 탑이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차기범의 집. 진짜 주영채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공난숙의 비서가 두고 간 돈봉투를 바라보며 피식 웃었다. 역시 엄마다운 해결 방식이야. 옆에서 밥을 차리던 차기범이 물었다. 이젠 뭐가 맞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진짜라고 해도 저 여자는 널 딸이라 부르지 않겠지. 주영채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빠, 내가 돌아온 이유는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나를 버린 사람들 그리고 내 자리를 빼앗은 사람들 그게 다 얽혀 있어요.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 내 이름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되찾을 거예요. 그날 오후 차정원은 건양그룹의 디자인실을 돌며 새 시즌 라인 기획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윤비서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회장님께서 방금 연구동으로 가셨습니다. 뭐 좀 확인하신다고요? 정원의 손이 멈췄다. 혹시 검사 같은 거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원은 서류를 덮고 자리를 떴다. 마음속에서 뭔가 쿵 하고 떨어졌다. 유전자 검사 아니야. 설마 지금은 아니야. 한편 연구동 실험실에서는 헤라가 조용히 검체를 넘기고 있었다.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내일 오전이면 나옵니다. 비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알려선 안 돼요. 그녀는 짧게 숨을 고르며 돌아섰다.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정원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헤라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고 정원은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결국 당신이 먼저 움직이셨네요. 어머니. 밤이 되자 정원은 다시 주하늘을 만났다. 지하 주차장, 어둡고 조용한 공간. 이거예요. 하늘이 USB를 내밀었다. 공난숙 회장의 비자금 계좌 그리고 그녀가 건양 주식을 확보한 경로. 다 내부 문서예요. 정원은 그것을 받아들며 낮게 말했다.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할 때네요. 정원 씨, 이건 위험해요. 이 문건이 공개되면 건양뿐 아니라 진세훈도 타격받아요. 정원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럼 더 좋아요. 그 사람도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 줌의 슬픔과 확신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하늘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래도 당신이 버텨야 해요. 이번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정원은 미소를 지었다. 난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에요. 주영채의 이름으로 살든 차정원으로 죽든 이번엔 내 의지로 끝낼 거예요. 그 시각 공난숙은 침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회장님, 부회장님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셨답니다. 난숙의 손에서 유리잔이 미끄러져 깨졌다. 뭐라고? 오늘 연구동에서 직접. 난숙은 말을 자르며 명령했다. 누구 손도 타면 안 돼. 그녀의 얼굴엔 공포가 스쳤다. 헤라가 그 아이가 내 딸이라는 걸 알아내기 전에 내가 먼저 덮어야 해. 새벽녘 바닷가 별장. 진짜 주영채가 작은 불을 피워놓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쥔 오르골을 돌렸다. 음악은 삐걱이며 흘렀다. 그 옆엔 공난숙의 비서가 놓고 간 또 다른 봉투가 있었다. 안엔 금색 반지 한 개와 짧은 메모.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 내 자리를 되찾아. 주영채는 그 메모를 찢어 불 속에 던졌다. 이젠 엄마의 명령으로 살지 않아. 내 길은 내가 정해. 바람이 세게 불어와 오르골이 멈췄다. 그녀의 눈동자가 차가워졌다. 가짜 주영채, 너랑 나 이제 끝까지 가보자.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건양의 대회의실에는 긴급 회의가 열렸다. 진태석이 단상 위에서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내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식 양도 발표를 하겠소. 회장 명의의 15% 지분이 주영채 이름으로 넘어간다. 정원은 조용히 숨을 죽였다. 바로 옆자리에서 한혜라가 시선을 들었다. 그녀는 차분히 말했다. 결과 나왔어요. DNA 검사.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헤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아이 정원이 제 딸 맞아요. 순간 공기가 멎었다. 공난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원은 숨을 들이쉬지도 못했다. 태석이 말을 잇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다. 낯익은 발소리. 진짜 주영채가 문턱에 섰다. 그럼 나는 뭐예요,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벼락보다 날카로웠다. 결과 나오는 즉시 내게 가져와. 지금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난숙의 입이 서서히 열렸다.